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류의 상상과 연구를 사로잡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성경의 한 장면을 재현한 종교화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 드라마, 그리고 예술적 혁신이 모두 집약된 르네상스의 정점이라 불립니다. 우리가 이 작품 앞에 서는 순간 단순한 식사 장면이 아니라 배신과 충격, 믿음과 의심, 긴장과 침묵이 교차하는 극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20세기 미술사를 대표하는 학자 이 곰브리치는 이 그림을 인간 감정과 질서가 동시에 어우러진 걸작 이라 칭하며 그 안에서 다 빈치가 구현한 드라마적 긴장과 구도의 혁신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해석은 전통적인 미술사의 눈을 통해 예술가의 의도와 역사적 맥락을 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곰브리치의 시각에서는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인간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12제자의 감정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순간의 심리적 충격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죠. 그런데 만약 이 그림을 21세기의 도구, 인공지능 AI의 시각으로 다시 본다면 어떨까요? AI는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색채의 대비, 구도의 균형, 시선의 흐름, 얼굴의 표정 패턴을 수치로 분석하고 인간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데이터로 해석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AI는 예수의 얼굴이 정확히 원근법의 소실점 위에 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제자들의 표정을 놀람, 분노, 불신, 두려움 같은 감정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색의 대비를 통해 중앙부의 따뜻한 빛과 양옆으로 갈수록 차가워지는 어두운 음영의 대비가 긴장감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곰브리치가 강조한 것은 예술적 의도와 인간의 드라마 였고 AI가 포착하는 것은 구조적 패턴과 데이터로 드러나는 시각적 법칙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시선이 전혀 다른 듯 보이면서도 결국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중심의 극적 긴장 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을 파헤치려 합니다. 고전적 미술사학자 곰브리치의 눈과 현대 AI의 알고리즘적 시선. 두 가지 전혀 다른 접근이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어떻게 교차하고 어떻게 충돌하며 또 어떻게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서사가 예술의 핵심일까요? 아니면 수학적 비율과 시각적 패턴이 그 근본일까요? 다 빈치는 과연 감정을 조율한 연출가였을까요? 아니면 냉철한 과학자였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AI 시대에 우리는 이 작품을 또 어떻게 새롭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곰브리치와 AI라는 두 개의 렌즈를 통해 500년 전 다 빈치가 남긴 이 불멸의 걸작을 다시 바라보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작품을 본 미술사학자 곰브리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화가 아니라 인간 감정과 예술적 질서가 완벽히 어우러진 걸작이라고요. 많은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는 그냥 예수와 제자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 빈치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라고 말하는 그 극적인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마디가 그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충격과 분노, 두려움, 의심으로 술렁입니다. 누구는 손을 들며 항의하고, 누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서고, 또 누구는 고개를 떨굽니다. 모든 반응이 제각각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곰브리치는 바로 이 점에서 다빈치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성취했다고 말합니다. 이 감정의 파노라마를 질서 있게 묶어주는 장치가 바로 구도입니다. 다빈치는 제자들을 무작위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3명씩 4그룹으로 나누어 놓았죠. 그래서 제자들의 격렬한 감정이 파도처럼 번져나가면서도 화면 전체는 하나의 리듬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몸은 안정된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모든 원근선은 그의 머리 뒤로 수렴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예수만은 고요하고 중심을 지키고 있죠. 곰브리치는 이것을 혼돈 속의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유다. 다른 화가들이 유다를 따로 떼어 어둠 속에 앉힌 것과 달리 다빈치는 그를 같은 식탁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자세를 움츠리고 그림자의 효과를 통해 배신자의 불길한 기운을 드러냈습니다. 곰브리치는 이것이야말로 드라마의 정교한 연출이라고 보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성경의 사파가 아닙니다. 건축적 원근법, 빛과 명암의 대비, 감정의 다양성과 구도의 통일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인간과 예술에 대한 다빈치의 통찰을 보여줍니다. 곰브리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그림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질서를 동시에 드러낸 위대한 드라마다. 바로 이것이 곰브리치가 본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이 그림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AI는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데이터를 읽어냅니다. 선, 색, 표정, 빛의 흐름, 우리가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요소들을 수치와 패턴으로 분석하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AI의 눈은 곰브리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실에 다가갑니다. 먼저 구도를 보겠습니다. AI는 작품 전체의 선들을 추적합니다. 그 결과 모든 선이 하나의 점, 예수의 머리 뒤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집중의 이유입니다. AI는 말하죠. 이 그림의 중심은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으로 보장된 결과라고. 다음은 색채입니다. AI는 이미지 속 색을 분해하고 온도와 밝기를 분석합니다. 중앙부, 즉 예수 주변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밝은 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양옆으로 갈수록 색은 어두워지고 푸른 톤이 강해지죠. AI의 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과 어둠의 대비가 감정의 긴장을 강화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고. 표정 분석은 어떨까요? AI는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인식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감정 인식 알고리즘으로 분류합니다. 놀람, 분노, 의심, 두려움. 각 제자의 얼굴은 서로 다른 감정을 담고 있지만 모두 동일한 원인 예수의 발언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곰브리치가 감정의 파노라마라 부른 부분을 AI는 표정 데이터로 시각화해 보여줄 수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손의 움직임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AI는 인체 포즈 인식 알고리즘으로 제자들의 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어떤 손은 예수를 향하고 어떤 손은 옆 사람을 몰아세우며 또 어떤 손은 놀람의 하늘로 치켜 올려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제스처의 네트워크가 곧 혼돈의 시각적 패턴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AI는 유다의 위치, 자세, 명암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유다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몸은 움츠러들어 있고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AI는 이것을 데이터적으로 이질적 패턴이라 부를 겁니다. 곰브리치가 드라마적 연출로 본 부분을 AI는 통계적 차이로 증명해내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AI는 이 작품을 단순히 분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형 이미지와 밈, AI 재창 작물을 만들어내며 원작을 새로운 맥락으로 확장시킵니다. 곰브리치가 불멸의 걸작으로 바라본 그림을 AI는 끊임없이 변주되는 데이터로 읽어내는 것이죠. 결국 AI의 해석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최후의 만찬은 수학적 구조, 색채의 대비, 표정과 제스처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패턴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질서와 혼돈, 빛과 어둠, 감정과 침묵의 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곰브리치는 인간의 감정을 보았고 AI는 데이터의 질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시선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가 긴장과 균형 속에 질서 지워져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본 최후의 만찬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곰브리치의 시선과 AI의 분석, 두 가지 서로 다른 눈으로 최후의 만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시선은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갈라질까요? 곰브리치는 인간을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충격과 혼란, 분노와 의심,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고요히 받아내는 예수의 존재였습니다. 즉, 최후의 만찬은 인간의 감정과 드라마가 응축된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AI는 인간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대신 선과 색, 구도와 표정, 빛과 그림자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AI가 본 최후의 만찬은 하나의 방대한 데이터 네트워크였습니다. 숫자와 알고리즘 속에서 질서와 혼돈의 균형을 찾아냈죠. 겉으로 보면 두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인간의 내면을, 다른 하나는 외부의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론은 같습니다. 예수가 중심이다. 예수라는 한 점을 중심으로 인간의 감정도 데이터의 패턴도 모두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곰브리치는 이것을 혼돈 속의 질서라 불렀습니다. AI는 그것을 중심으로 수렴하는 패턴이라 부를 겁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두 시선은 결국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철학적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수학적 질서와 시각적 법칙일까요? 빈치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술은 그 둘 모두라고. 그는 화가이자 과학자였고 철학자이자 발명가였습니다. 그의 그림은 인간의 심리를 드러내는 동시에 기하학적 원리와 과학적 실험의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500년 전 빈치가 남긴 최후의 만찬. 그것은 곰브리치에게는 인간의 드라마였고 AI에게는 데이터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예술입니다. 과거의 해석과 미래의 해석이 만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위대한 예술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시대가 바뀔 때마다, 기술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언어로 다시 읽히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곰브리치와 AI 두 시선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술은 시간과 기술을 넘어 언제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최후의 만찬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실입니다. 500년 전 레오나르도 빈치가 남긴 최후의 만찬. 그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곰브리치가 말한 인간의 드라마, AI가 밝혀낸 데이터의 패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까지 모두 이 한 장의 벽화 안에서 이어지고 있죠. 예술은 결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마다 새로운 언어로 다시 태어나며 우리를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며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어떻게 보였나요?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종교화였나요? 인간의 감정을 담은 드라마였나요? 아니면 수학적 질서로 짜여진 패턴이었나요? 혹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나요? 예술의 해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곰브리치의 시선도, AI의 분석도, 그리고 여러분의 느낌도 모두 이 그림의 일부입니다. 다 빈치의 작품은 바로 그렇게 우리 모두의 해석 속에서 살아남아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본 최후의 만찬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었나요? 그리고 이런 예술과 철학의 여정을 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술은 끊임없이 새롭게 읽히고 다시 태어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작과 함께 그 속에 숨어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